자,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은 솔직히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다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계속해서 우리 이 학생들의 어떤 영어 능력은 떨어지고 있어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솔직히 모든 어떤 과목에서 영어가 밀리면서 영어의 중요성 자체를 실제 금년부터는 더 올렸거든요. 비중과 점수 배점과 가산점, 그리고 어떤 감점 요인, 이거 다 확대를 시켰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공부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제 평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 6월도, 9월도 되게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절대평가 시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열심히 봐가지고 이제 그런, 충분한 어떤 그 1등급도 많이 나왔고 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떤 분들한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렵고 쉽고를 따지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잡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제가 이제 문제풀이는 이제 빈칸과 어떤 순서 삽입만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좀 다양하게 했어요. 밑줄 한 문제, 뭐 제목 한 문제, 어법도 건드리고 어휘도 건드리고 빈칸, 순서 삽입 한 문제씩 다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것까지 지금 이제 이번 회차로 다 끝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음 주에 2016년도 거, 2016년, 17년도 쉬운 건 아니에요.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더 어려웠고 쉬운 문제는 좀 다소 쉽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거의 2018년, 19년, 20년 다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걸 또 풀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걸 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문제 중에 어려운 게 있다고 하면 푸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 거라도 풀고 요즘 게 궁금하다, 요즘 거 더 풀고 싶다 하면은 요 400제 푸시면 됩니다. 숙제로 400제 푸시고, 그리고 제가 시험 볼 때마다 2016년 거, 17년 거 뽑아올 테니까 그거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시면 푸시고 아니면 나눠드릴 테니까 숙제로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16년 거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이 94점이래요. 2등급이 91점, 3등급이 87점, 86점. 근데 실제로 제가 웃긴 게, 지금 절대평가 2등급 할 때 제가 이거 풀라고 했거든요. 3등급이 나온 거예요. 쉬운데, 문제가 쉬운데도 다 맞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등급, 지금 2등급의 현 주소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2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7문제를 틀려도 2등급이에요. 근데 상대평가 시절을 보면은 2등급 맞으려면 3개 안으로 틀려야 되다 보니까 그게 차이가 좀, 격차가 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수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풀어놓은 다음에 이제 약간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몇 등급인가, 상대평가 시에 몇 등급, 이런 거를 계산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게 되지 않고 실제로 본인이 틀린 게 뭔가, 왜 틀렸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21번. 자, 밑줄 문제인데요. 제가 밑줄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죠? 정현?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주제가 중요하다 했어요. 대입하게 있으니까 솔직히 이 단어를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자의 역사가 뭡니까? 사자한테 어떤 사람 붙어가지고 사자님, 그 당신의 역사를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전체 흐름이 중요하다, 주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거 표시해 드릴 테니까 표시하세요. 자, 표시하세요. 여기만 해석해도 답은 나옵니다. 모의고사 수업이기 때문에 다 해석 안 하고 제가 노란색 표시한 데만 해석할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속담이 있다, 말하는. 자, 뭐 할 때까지? 사자가 그들의 역사가를 가질 때까지 이 사냥의 어떤 이야기는요, 항상 glorify, 요 단어가 문제예요. 일단 뭡니까, 이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애매해요. 미화하다는 뜻이에요. 어감이 들어가 있어요. 미화하다. 사냥꾼을 미화한다는 거예요. 사냥꾼은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죠. 사람을 미화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자들이 역사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을 미화한다고. 사람은 뭐예요? 사냥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는데
이 사람이 짱인 것처럼 나온다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자한테 역사가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데요? 사냥꾼이 미화가 되어야 한대요? 동물 죽이는 게 미화가 되어야 한대요? 누구의 입장을 들어주는 겁니까? 동물과 환경의 입장을, 야생 상황에 대한 입장을 들어주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사자의 역할이 뭡니까? 동물과 야생 상황과 환경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 됐습니까? 다 골라보세요. 골라볼까요, 제가? 적어보세요. 자, 커버리 덮는 거니까 언커버를 하면 펼치는 겁니다. 자, 종의 생물학적 진화의 역사를 펼치는 거. 아니죠. 압박받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지키겠다. 사람 꺼져라. 이거잖아요, 지금. 이건 아니죠. 자, 촉구하는 거. 변화를 촉구하는 거. 지속 가능한 인간의 행동. 자연을 위해서. 자연을 위한 인간의 지속 가능한 행동을 요구하는 거.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 사냥꾼이 죽이잖아요. 동물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다 죽이면 멸종이니까 다 죽이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환경에 대한 대변자로서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답 2번이에요. 물론 답에 대한 근거 뒤에 더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방식이에요. 최소한만 읽고 최대의 가치를 뽑아내는 거예요. 3번 볼게요. 싸우는 거. 널리 퍼진 인권 위반과 싸우는 거. 인권 위반 나왔습니까? 지금 인간들이 야생 동물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뭘 인권 위반입니까? 자, 역사를 다시 쓰는 거. 더욱더 underrepresented 하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역사를 다시 쓰는 거. 아니죠. 이 야생 생물들을 보호해달라고. 자, 제한하는 거. 힘을. 환경적 입법자에 대한 힘을 제한하는 거. 환경적 입법자는 환경 입장에서 대변자잖아요. 그렇죠? 대변자의 힘을 막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대변자의 힘을 키워줘야죠. 그래서 사냥꾼들한테 그만 잡아 임마 라고 해줘야죠. 답은 2번이죠. 자, 여기서 답이 나올 수 있고 일단 제가 밑줄 친 데 다 해석해 드릴게요. 다시 가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볼게요. 속담은요, 힘에 대한 것이고요, 통제에 대한 것이고, 입법에 대한 것이다. 환경적 언론가들은요, 역할을 해야 한다. 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 보세요. put across A to B예요. A에게 B를 이해시키다. 죄송합니다. A를 B에게 이해시키다. 적어보세요. A를 B에게 이해시키다. A를 B에게 이해시키다. 됐어요? 그럼 볼게요. 환경의 관점을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법 만드는 사람한테 이해시키는 거죠. 환경의 관점을. 환경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누가? 사자 역사가. 그들은 목소리가 되어야만 한다. 뭐에? 야생동물에. 인도에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목소리가 되어야만 한다.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겠죠. 죽이자는 목소리보다는. 다음, 현재의 어떤 속도. 인간의 소비의 속도는요, 완벽히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뒤에 무슨 말 나오겠어요? 지속 가능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입법을 해야 되고 환경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말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 지속 가능성,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보기 2번에 지속 가능한 인간의 행동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여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해석하고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24번이에요. 제목 문제예요, 제목 문제. 이것도 근거 보여드릴게요. 표시하세요. 이렇게 체크되어 있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렇게 맨 윗줄 하나만 가지고도 풀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됐어요?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사람들은요, think of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don't가 있으니까 보통 간주하지 않는다겠죠. 그쵸? 자, 촉각을요, temporal. 이 단어가 겁나 중요합니다. 시간적인이란 뜻이에요. 시간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촉각을 누가 시간적인 현상으로 간주합니까? 모르죠, 아직. 하지만 이것은 매번 조금 시간 기반적이다. 뭐만큼? 장소 기반적인 것만큼. 장소적인 것만큼 시간 기반적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촉각과 시간이 연결된다 안 된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촉각과 시간의 연결성. 옛날 같으면요. 요걸로 문장이 끝났어요. 보기를 봐보세요. 보기 찾아보세요. 시간과 촉각을 연결시킨 보기가 몇 개 있는지 봐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촉각과 움직임.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 인간의. 답 됩니까? 시간이 안 들어갔죠? 자, 시간은 중요하다. 숨겨진 본질. 촉각이. 촉각과 시간 있죠? 요거 일단 통과.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5개의 감각을요, 적절한 어떤 방식으로. 5개 다 나왔죠? 2가지만 나와야 돼요. 촉각과 시간. 시간도 이거 촉각 아니네요. 그쵸? 촉각만 들어가야지 시간이 안 들어가야죠. 그쵸? 4번. 촉각의 역할. 만드는 거에 있어서 개념을, 시간의 개념을 만드는 거에 있어가지고 촉각의 역할이에요. 촉각도 있고 시간도 있죠? 얘도 가능하고. 자, 놀라운 어떤 기능. 촉각의 기능. 뭐로서? 부스터로서. 지식의 부스터로서. 지식을 쌓는데 촉각이 도움이 돼. 그럼 5번이 되겠죠? 아니죠. 시간이 없잖아요. 잘 보세요. 2번과 4번의 차이점이 뭔지 구분하셔야 돼요. 10초 드릴 테니까 구분해 보세요. 시작. 이제 물어볼 거예요. 정현, 어떤 차이가 있죠? 2개? 시간으로 촉각을 알아내는 거랑 촉각으로 시간을. 기가 막히네요. 시간으로 촉각 알아내는 게 몇 번이에요? 2번. 기가 막히네요. 시간으로 촉각을 알아내는 거. 촉각이 중요한 거죠. 거기에 시각이 도움되는 거니까 시간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고. 촉각을 통해서 시간을 내가 알아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시간을 알아내면 있어가지고 촉각이 필요하니까 촉각을 썼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잘했어요. 이 개념이 서면요. 다음 근거에서 답 맞출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다시 가볼게요. 자, 2번째 문장 가볼게요. 이제. 2번째 제가 체크하는데. 자, 놓아라. 작은 기본, 일반적인 물체를 놓아라. 너의 손바닥에. 반지나 지우개나 다른 것도 괜찮다. 충분하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요청해라. 확인할 것을. 그것을 뭐 없이 손에 있는 어떤 부분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놓고 움직이지 않고 알아맞추라고 한 거죠. 눈 감고. 자, 여기 눈 감으란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는 단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챈다는 거예요? 못 알아챈다는 거예요? 못 알아챈다는 거예요. 자, 뭐 이외에 무게와 전반적인 사이즈 외에는 알아챌 수 있는 실마리가 없대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한다. 유지하라고. 눈을 감은 채로 유지하고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이라고. 그 어떤 물체 위에서. 그러면 알아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는 확인할 수 있다.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됐어요? 그 움직이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 건 시간이 안 필요하지만 1초, 2초 시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시간 개념이 더해졌죠. 뭐 하는데? 알아내는데. 촉각을 사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죠. 2번이에요? 4번이에요? 2번.
답 2번. 됐습니까? 더 추가로, 아직 해석 다 안 해요. 여기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를 허락함으로써 너는 더한다 시간을 어디에? 감각의 어떤 인지에, 촉각의 감각의 인지에 시간을 추가시킨다는 거잖아요. 시간을 만든다가 아니라 시간을 촉각에 추가시킨다. 됐습니까?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너의 능력, 복잡한 촉각을 사용하는 능력은 뭐와 같은 버튼, 이 셔츠 버튼 채우는 거, 그리고 어떤 문 따는 거, 밤에 이런 것은요 달려있다. 지속적인 시간이 변하는 패턴에 촉각 감각이 기본이에요. 기본. 거기서 시간을 더해가지고 내가 어려운 것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만족하면서.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됐죠? 다음. 자, 29번 어법입니다. 어법이니까 하나씩 제가 해석은 하나도 안 할 거고요. 어법적인 부분만 제가 하나씩 체크해 드릴게요. 자, 1번 볼게요. 일단 체크. 자, 체크해 주세요. 물 금방 떠올게요. 네, 근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다 체크해 놓은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1번. 자, associated. 원래요, associated의 원형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쓰임새가. 근데 지금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A가 앞으로 나오고 이 형태예요. 이 형태의 문제는 뭐냐면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거죠. 과거분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저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니다. 됐습니까? 자, 2번 볼게요. 2번. 잘 보세요. 자, 이건 해석 잠깐 해야 되는데 누구도 아마도 인지하지 못한다. 실험의 어떤 잠정적인 어떤 위험을 누구보다? 과학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것을 고안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과학자가 뭘 고안할까요? 뭐? 실험. 어디 있어? 실험 단수의 복수예요? 탄수잖아요. 어포스트로피 S는요, 소유격이잖아요. 그쵸? 단수기 때문에 이지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지금 관계대명사가 있잖아요.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왜 불완전하죠? 아니죠. 뒤에를 봐야죠. 선행사는 당연히 있죠, 여기. 왜 불완전하죠?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가 없어도 되는 거지 목적어까지 없으면 안 되죠. 그쵸? 됐습니까? 주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지 목적어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it은 나오는 게 맞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두 번째는 대명사.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게 아니죠. 됐어요? 3번. 자, deeply 있잖아요. deeply. 품사가 뭐예요? problematic이 형용사예요. 형용사 앞에 형용사 꾸며주고 있어요. 뭐예요, 품사? 부사죠. 부사의 특징이 세 가지. 옛날에 배웠죠? 위치에 제한 없다. 개수 제한 없다.
동사, 문장 전체,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 한 번도 틀린 게 아니죠. 4번. 자, 이거는 구조 분석 잘해야 돼요. 즉이라는 단어 나오고 뒤에 문장 나왔거든요. 자,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해가지고 전체로 봤을 때 동명사 주어예요. 동명사 수일치 단순이가 복습니까? 단수예요, 단수. 동명사의 수일치. 그 다음에 5번. 자, what은요, 정현,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 불완전해야 되는데 불완전합니까, 이거? 아니요. 완전하죠, 그쵸? 여기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 있고 보어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what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선행사 없어. 뒤에 불완전. 요것만 알면은 이 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였죠. 답은 5번입니다. that을 썼어야 되겠죠? 그렇죠? 선행사가 없고 뒤에가 완전한 그런 that은 무슨 that이죠? 관계되는.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지만 접속사 that이죠. I know that, I think that 이렇게 쓰이는 that이죠. 그렇죠? 이렇게 29번 풀었습니다. 다음 30번. 자, 여기도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 문제를 바로 푸시기도 했고 이게 모의고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노란 체크 한 대만 제가 해석을 할 겁니다. (30초) 더 드릴게요. 됐어요? 자, 볼까요? 자, 1번. 과학의 물리량이거든요. 과학에서의 양, 물리량,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실험 자체가 뭐냐면요. 여기 있어요. 지금 어떤 그 밴드 웨이건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편승효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보여질 수 있다, 증명될 수 있다. 역사에 의해서. 빛의 속도에 대한 측정이에요. 빛의 속도의 측정이에요. 30만 킬로. 물리량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무게를 재요. 1kg. 물리량이란 말이에요. 물리량. 문제 있어요? 없는 거예요. 물리량 측정한다. 문제 없어.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아는 한 스피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 빛의 속도 같은 거는 변하지 않았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이때에는 1870년에서 900년까지는 아주 속도가 높았대요. 근데 1900년대부터 1950년까지는 반대가 발생했대. 무슨 말이냐면 너무 느려진 거예요. 빨라졌다가 느려졌으니까 반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것도 아니죠. 빛의 속도에 대한 측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랐다. 그 다음엔 느렸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번. 잘 보세요. 여기 해석 잘해야 돼요. 자, 이것은 아마도 발생했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요. 실험자들은요. 무의식, 잠재의식적으로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어디에? 그들이 발견하기 위해 예상하는 것에 맞췄다는 거예요. 매치가 맞추다거든요. 결과를요.
예상치에 맞춰가지고 어드저스트 했다는 거예요. 조정했다는 거예요. 뭘 바꾼 겁니까? 결과를 바꾼 거예요? 아니면 예상을 바꾼 거예요? 결과를 바꾼 거예요. 왜? 결과의 목적어 얘잖아요, 지금. 됐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 아래에 근거가 있습니다. 결과가 예상하는 거랑 맞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결과가 예상하는 거와 맞지 않잖아요? 결과를 버려요. 됐죠? 결과 조정하는 거 맞죠? 예상 조정하는 거 아닌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4번도, 3번도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그들은 의도적으로, 잘 보세요. dishonest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정직하지 않은 게 아니다. 정직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정직했어. 근데 결과를 왜 버리냐고?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영향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전통적, 관습적인 지혜에 영향을 받은 거죠. 전통적으로 그거 맞다고 하니까 그냥 따른 거지. 이해됐습니까?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가, 그렇죠? 구라를 치지 않고는 다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 실제 수치가 나왔겠죠. 이해됐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직하지 않았건 아니면은 정직했지만 다른 사람, 다른 문화에 영향을 받았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패턴은요, 오직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 뭐냐면요, 결과를요, 기대에 맞춘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변화 없다는 거죠. 기대는 항상 똑같아. 이 수치 나오잖아요? 결과에 맞네? 킵해. 수치 나왔어. 결과 안 맞네? 버려. 안 변해, 이거는. 됐습니까? 이 말이 지금 변화가 없다는 말로 이해가 돼야지만 지금 여기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변화가 된대요, 이제. 그럼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맞춰요, 안 맞춰요? 안 맞춘 거죠. 됐습니까? 볼게요, 한번. 자, 어떤 사람이 부족할 때, 용기가 부족할 때, 보고할, 실제로 특정된 것을 보고할 용기가 부족할 때예요? 아니죠. 실제로 특정한 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기대하는 거를 부셔버리고 실제 특정한 걸 갖다 놔야지만 이게 지금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개념 알고 있다면 이게 답입니다. 이건요, 이제 헤드로 바꿔야 돼요. 여기 정리해 줄게요. 변화가 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그쵸? 기대보단 실제를 더 중요시한다. 이 개념을 파악하면 되겠죠. 됐죠? 다음 31번입니다. 질문 다 풀었나요? 정현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마지막 문제 이따 풀 시간 드릴게요. 한 2분 정도. 정현 그때 동안 쉬세요. 알죠? 뭐 시간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시간 가야 돼요. 자, 가볼게요. 31번. 자, 요게 또 어렵거든요. 그쵸? 이게 어려웠는데 왜 어려운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표시하세요. 네. 근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근거를 퍼뜨렸다는 소리예요. 쉽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과외하는 친구들한테 이걸 전 이렇게 수업하거든요. 근데 과외하는 친구들한테 이거 다 해석해오라고 시켜요. 해석을 다 해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막대한 양의 해석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논리를 배우는 건 둘째예요. 논리는 솔직히 한 달이면 돼요.
문제 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면 돼요. 해석이 망가지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타이팅 먼저 할게요. 여기도 읽어야 됩니다. 고려하면 부족을, 고고학적인 어떤 증거의 부족이에요. 우르크 어떤 기간의 어떤, 이게 가정집인가요? 가정집 터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저도 잘 몰랐어요. 국내인가, 가축인가, 어떤 가정인가, 뭐, 국내 장소인가 잘 몰랐어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증거의 부족을 고려할 때 명확하지 않다. 자, 뭐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개인이 또한 사용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 시스템을 이거를 위해서. 증거 부족일 때는 부족한 거죠. 증거 부족하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일단은 증거가 부족하건 안 하건 지금 시스템의 목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시스템이 뭔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의 목적이 나와지잖아요. 됐습니까? T는 시스템의 목적이에요. 시스템이 뭔지 몰라요. 시스템의 목적. 오늘 끝나고 모의고사 선택권을 드릴게요. 400제 풀 건지 아니면 16년 거 풀 건지. 가볼게요. 일단은 시스템을 알아야 돼. 자, 여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갈까요? 원래 하던 대로 가고 올라볼게요. 자, 그러한 문제에서 명확하지 않다. 얼마나 퍼졌는지,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얼마나 초기에 퍼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음 볼게요. 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상징, 픽토그램, 뭔지 몰라요. 여기 있어요. 픽토그램 뭐예요? 안 나오네? 자, 몰라요. 픽토그램이라고 있어요. 뭐 그림 문자 같은 거예요. 자, 모든 초기에 태블릿 하면 판이에요, 판. 초기의 판에 픽토그램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상징의 어떤 사용이요. 일치한다. 관리자와 일치한대요. 어떤 관리자냐면요. 필요로 하는, 렉시콘 하면요. 어휘 목록이에요. 어휘 목록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 관리자랑 연결된다.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어휘 목록이 뭐냐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누구에 의해서? 교육받은 사람과 교육받지 않은 그러한 집단에 의해서. 목적이 뭐예요? 상징의 목적이 뭐야? 지금 우리가 픽토그램이나 확인할 수 있는 상징, 지금 이게 어떤 글자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사용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뭘 위해 쓰는 겁니까? 어휘 목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서로 이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소통. 근데 문제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보기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게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목적을 알려고 하는데 이 시스템도 앞에 나오지, 읽지도 않았어. 아래에 보니까 어떤 글 같은 게 있어. 확인할 수 있는 상징이라고 하니까 문자 같지 않아요? 문자 같은 거에 어떤 원인이 소통이다 까지밖에 몰라. 답이 나올 수는 없어요, 아직. 다음 볼게요. 다음. 자, 여기 쐐기 문자 또 나오죠? 여기 아래 있습니다. 자, 쐐기 문자가 모호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요, 더욱더 점점 더 중요해진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해했다고 하는 것을 뭐를? 그나 그녀가 동의했던 것에 대해서, 동의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소통을 한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빈칸이 이것과 관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래는 우리가 문자를 사용한다. 문자는 소통을 위해서인데, 소통이 어떤 소통이냐면 합의를 하기 위한 소통. 합의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통. 이런 얘기예요. 다시 위로 가볼게요. 자, 관리적인 어떤 판, 관리하는 판의 어떤 발명, 사원 단지로부터 우르크에서 보여준다. 상징적인 사용과 결과로 발생하는 글쓰기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뭐로서? 도구로서. 중앙에 집권화된 경제의 통치의 도구로서.
그럼 뭐예요? 글쓰기라고 하는 게 경제, 통치, 도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글쓰기 문자랑 연결돼요? 안 돼요? 연결되죠. 소통, 합의, 관련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시스템이 뭔지만 알면 돼요. 자, 보세요. 글쓰기가 나왔어요. 글쓰기에 대한 언급 나왔어요. 고고학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개인이 그 시스템을 사용한지 안 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뭐를 위해서? 이 for 뒤에 거를 위해서. 그럼 이 시스템 무슨 시스템이에요? 위에서 언급된 시스템이라고 할 만한 게 뭐 있어요? 경제에 있잖아요. 통치에 있잖아요. 글쓰기 시스템 있잖아요. 됐어요? 그냥 목적이에요. 글쓰기의 목적 뭐예요? 합의. 근데 잘 보면은 합의를 할 수 있어야 경제 통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글쓰기가 발전했다. 뭐로써? 중앙 집권화된 그 경제 통치.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부동산 전국을요 부동산을 쫙 적어가지고 돈을 내고 부동산 팔았어. 그러면 지금 이 소유권에 대한 관리가 중앙 집권화된 통치 기관으로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문서예요, 문서. 합의가 돼야 돼. 됐어요?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다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상징을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의 목적이 뭐냐고. 개인 간의 합의를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보세요 한번. 뭔지. 1번 종교 행사. 아니죠. 3번 공동체의 책임. 책임지기 위해서요? 통치가 책임은 아니죠. 4번 역사적인 기록. 기록하기 위해서 부동산 물건지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힘의 변화. 아니죠. 2번 개인 간의 합의. 개인 간의 합의를 위해 썼다는 말은 없어. 무슨 말이에요? 통치를 위해 쓴 거지. 근데 어찌됐건 지금 합의에 대해서 약속을 해줘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걸 그냥 쓰면 돼. 크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막 정확한 뜻이네 만에 빈칸 아니고요. 여기에 나온 한 가지 핵심어를 찾으면 돼요. 합의, 경제적 통치, 글쓰기, 끝. 딴 거 없어요. 됐습니까? 답은 2번입니다. 다음 37번하고 2번 드릴게요. 자, 여기도 체크해주세요. 네, 근거입니다. 다 해석 안 합니다. 근거만 해석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건 해석 다 해야 돼요. 전문가들은 확인했다. 많은 수의 어떤 척도, 특정, 기준을 증진시키는 비용 효율성을 불행히도, 이거 느낌 오네. 불행히도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이요.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어떤 요구다. 에너지 효율, 투자의 기본적인 요구다. 경제 관점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떤 투자를 할 거면 에너지 효율적인 게 나와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잘 뭔지 몰라요. 내가 이해하는 거는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표시하세요. 처음에 읽은 거는 비용 효율적.
됐어요? 됐어요? 아까 전에 보면은 비용 효율성이 없다라고 했고 그 에너지 효율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비용 효율적이어야 한다 라는 요구가 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첫 번째, 이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개인적 레벨에.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통합적인 레벨에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했어요. 레벨에 대한 얘기가요. 통합, 집단의 레벨과 개인적 레벨이 있다고 할 때 여긴 예를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A가 먼저예요? B가 먼저예요? 예를 들어가 있잖아요. B가 먼저죠. 그 다음에 A죠. 일단은 근데 그 전에 잘 보세요. 처음에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 한 다음에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랑 이어질까요? 외부적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 개인적인 레벨에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그러한 비용 효율성의 계산은 쉽지 않다. 뭐가 먼저예요? C가 먼저죠. 왜? 대놓고 여기 있잖아요. 비용 효율성에 대한 그러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앞에는 비용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문장에 첫 번째 문장이 있어요. 비용 효율성이 있었어요. C로 이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색깔론이에요. 색깔론. 색깔론이고 근거론이야. 이 뒤에는요. 응집성의 원리예요. 잘 보세요. 자, 비용 효율성에 대한 계산이 쉽지 않대요. 잘 보세요. 즉, 이것은 단순히 보는 경우가 아니다. 사적인 비용을 보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사적인 비용만 보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사적 비용만 있는 거예요? 다른 비용도 있는 거예요? 다른 비용도 있다는 어감이잖아요. 다른 비용 있다는 게 B예요? C예요? B예요? A예요? B죠, B. 여기에는 이것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고 여기는 중요한 외적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고려해야 될 외적 요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사적인 비용만 있는 게 아니다. 외적 요소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개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집단적인 것이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CBA예요. 그리고 예시에서 예시로 이어지잖아요. CBA예요. 답은 CBA. 정리해 드릴게요. 자, C번에 효율성 요구가 있다. 하지만, however, 자, search, 비용 효율성. 이게 나오고 플러스 쉽지 않다. 쉽지 않다가 나왔기 때문에 외적 요소가 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나오고 집단적 레벨이 나오고 그 다음 개인적 레벨로 이어지고 나오고 A에서 개인적 수준 집단적 수준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개인적 수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나와요. 저기 보면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맨 앞에 this가 있거든요. this가 바로 집단적 수준에서의 영향이에요. 여기에 this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다 하신 분들은 2분 드릴 테니까 38번 푸세요. 다른 사람 좀 쉬고요. 정말 이해돼요? 해석 공부 더 하셔야 돼요. 맞죠? 이해되니까 해석만 되면요. 팍 올라가요. 오늘 못 풀 거예요, 오늘? 알았어. 그거는 그 득점이 높아요. 알죠?
1분. 됐어요? 볼까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해석은 사피엔스도 많이 했으니까 해석보다는 우리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자, 주어진 문장인데요. 나는 여전히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다. 메디의 어떤 성격을. 뭐 때문에? 사악함이라고 하는 게 많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악함이라는 게 뭔가 이 메디의 성격인가? 이 정도는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사악함이라는 게 하는 게 이 사악함 단순히 하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많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사악함. 많은 형태. 정확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그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사악함 자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지 말고 사악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를 볼 수 있죠. 물론 지문에 따라서는요, 사악함 자체를 마이너스 봐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만약에 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에 대한 분석이고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인데 그 사람이 사악하는 것 자체가 분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분석이 잘 안 돼. 그 자체가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 자체를 잘 평범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이제 보자마자 마이너스다 하지 마시고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표시하세요. 됐어요? 더 볼까요? 자, 잘 보세요. 처음에 메디가 나쁘다고 했어요. 사악하단 말 안 했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자, 하지만 너는 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 뭐 방식에서 메디가 뭐 나쁘다는 방식에서 다양한 많은 방식으로 나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뭐냐면요. 배드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배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배드가 문제가 뭐냐면 많은 방식이 있는 거야. 디테일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올라가요? 디테일이 어쩔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디테일이 없어. 디테일 떨어져. 됐어요? 여기까지 1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악함이 언급조차 안 됐기 때문에. 사악함 언급되는 게 처음이 2번 뒤에예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메디가 사악하다라고 한다면 너는 더 구체적인, 그렇죠? 더 많은 전형적인 행동과 태도에 대한 감각을 얻을 것이다. 더 나아 보여. 여기까지 사악함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좋아 보이죠? 더 많은 거 얻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배드는 더 얻을 수 없다라고 했고 사악함은 더 얻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2번 뒤에 이쪽은 사악함 등장이에요. 플러스로 볼게요. 디테일 면에서 플러스. 더 많은 거를 알려준다는 면에서 플러스. 사악함 자체는 마이너스 해도 돼요. 하지만 배드와 사악함을 비교하고 있는 위치에서는 사악함을 플러스로 보는 게 맞아요. 3번 뒤에 볼게요. 자,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이래요. 배드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방향성에 있어서는 플러스죠. 왜? 더 디테일하니까. 그럼 똑같은 거죠, 여기도? 문제는 4번이에요. 하지만 더 디테일하다래요. 앞에 디테일하다 해서 플러스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디테일하대요. 근데 벗이 왜 있어요?
왜 있죠? 뭔가 단절이 있지 않습니까? 갔다 디테일 하면은 벗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죠. 4번에 만약에 사악함이라는 것도 많은 방향성이나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래도 디테일하다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답이 4번. 왜? 앞뒤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벗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이거 하나만 적어줄게요. 사악함 디테일 플러스 했고, 사악함 디테일 플러스 해놓고 4번 뒤에 벗이 나오고 또 사악함 디테일 플러스예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아래는 없어요. 사악함 자체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숙제 공지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저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모의고사를 2016년 거 풀고 있고 400제 풀고 있는데요. 지금 남은 기간이 거의 한 달 반이에요. 그렇죠? 2달 정도 남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2달 채 안 남았을 걸요. 네, 안 남았어요. 한 7주 남았어요.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냐? 단어 지금부터 외우시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 외워도요, 경선식을요, 1부터 80까지 10강씩 외워서 못 외워요, 다.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거는 1부터 20을 외우시거나 아니면은 40부터 80을 외우시거나 10강씩, 아니면 20강씩.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두 번째로 해석 공부하실 때 해석이 좀 잘 되시잖아요? 해석 양을 줄이세요, 이제. 저랑 사피엔스 할 때만 해석하시고 하루에 한 3문장을 넘기지 마세요. 모든 시간 문제풀이 써주세요. 모든 시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익혀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풀이 했을 때 막 10문제, 막 20개 푸는데 10문제 틀려. 그러면요, 한 번 더 시간을 내셔가지고 10문제 푸는 시간 따로 가지세요. 뒤에 거 더 풀어도 의미 없어요. 틀린 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이거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답이 하나 걸러두잖아요, 그죠? 나머지 답으로 골라보고, 또 골라보고, 반복하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수업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까지 하는 걸 좋아해요. 수능 전날엔 쉬어야죠, 당연히. 뭐 따로 공부하시겠죠.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8년 정도 애들 가르치면서 제가 느껴서는요, 마지막에 막 일주일 쉬자, 2주일 쉬자 해놓고요, 좋은 결과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과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강사들이 수능 한 달 전, 3개월 전에 수업을 끝내요. 앞으로 문제풀이 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 풀어요? 문제 안 푸는 게 문제예요. 푼다고 해도 시간 재놓고 정확히 풀지 않고요. 다 똑바로 맞추지도 않아요. 다 맞다고 해요, 다. 틀렸다고 안 해요. 왜? 잘 보이고 싶으니까. 지금 제가 카메라만 찍으면 찔리는 사람 많을걸요? 진짜요? 왜냐면 저한테도 채점을 잘못해와요. 틀렸는데 맞았대. 제 채점 다시 해요. 근데 그 친구 못하는 게 아니야. 79점이야. 근데 2개 더 맞아가지고 2등급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맞다고 채점을 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틀린 거를 확인을 잘 안 하게 돼. 맞다고 채점해버린 순간 틀린 걸 안 보게 돼. 아, 선생님한테 뻥을 쳤으니까 그 뻥친 거 3개는 내가 미친 듯이 공부해서 어떻게든 맞춰야겠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해. 안 봐. 진짜 다 맞다고 해놓고 정말 저한테도 틀렸다고 말하는 것만 봐요. 웃겼어요, 아주.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듣는 사람 반성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절대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정직하게 7주 동안 진짜 틀린 거 다 틀려도 좋으니까, 저 틀린다고 뭐라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다 틀려도 좋으니까요, 틀린 거로 배우려고 해주세요. 그것이 반복돼야 성적이 올라가고 실력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실력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는 5분간 쉬었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세요.